월급쟁이 부자 또 제가 너무 말이 많아지네요. 아니, 보시는 분도 힘드실 것 같은데, 아, 보자 아빠도 두 편에 가서 했는데, 얘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용, 그 책에 실린 내용을 제가 다 실은 거 아니에요. 진짜 추격해서 올린 건데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저도 제 경험이 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일단, 이 편은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그 월부 실전 투자 준비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너나이님이 이제 직접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이 얘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세요. 이 얘기. 이 얘기를 강조하시고, 뭐 그 안에 실제 뭐 사례들 이런 것도 하는데, 이거 실행, 이거 경험을 반복,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주세요. 예, 그 중요하고,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 예. 자, 4장이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지식들, 그 900권 거의 읽으셨다고, 9개월 동안 100권 읽으셨다고 그랬죠. 저는 그 정도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경영학과로서 기본적인 경영 지식과 그 경제학 부전공하면서 그게 있긴 한데, 그걸로는 잽도 안 되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좀 되게 마이크로한 시장이고, 또 부동산, 아까 얘기했듯이 저평가된 안목 있는 그 아파트를 보는 눈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노나이님께서 뭐 키오사키가 얘기했던 어떤 자본주의의 메커니즘, 인플레이션,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예대차, 뭐 이런 건 알아듣긴 쉽죠. 저는 그런 건 쉬웠는데, 그때, 그래서 뭐 월급이 줄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알고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리스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가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바보잖아요. 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애가 칼을 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 노년을 위협하고, 제 아이들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등록금을 위협하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회사에서 남아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리스크인데 그냥 당하는 거는 바보잖아요. 대비를 해야죠. 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데, 방어막을 만든 거예요. 제 울타리. 그런 리스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게 뭐다? 그게 투자다. 연화인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후 설계, 노후 보호, 노후 관리. 그게 1차 목표로 하셨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직장인 분들이 무슨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뭐 이런 것도, 내가 트럼프처럼 내가 무슨 뉴욕의 뭐 부동산 타이푼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소박하지 않죠. 소박한 목표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자본주의가 그렇게 냉혹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본주의는 하려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수저론만으로도 뭐 그렇게 금수저는 걔네의 리그가 있어요. 금수저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 월급쟁이, 여기 월급쟁이잖아요. 우리의 리그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성장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애초에 좀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자고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불가능한 영역, 어쩔 수 없는 영역은 말고, 그거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자고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뭐예요? 지식을 쌓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빨리 하고 싶어요. 왜냐면 벌려는 게 많다 보니까, 또. 그래서 시sek차익형 투자, 월세 투자 있고, 뭐 전세 투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피스텔 한때 광풍 불었죠. 오피스텔 막 해가지고 월세 수입, 꿈이죠. 월세 받는 거. 막, 건물주, 어, 꼬마 빌딩, 요거 강남에서 많이 나오죠. 꼬마 빌딩, 건물 하나 짓고,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밑에 카페 하나 넣고, 위에 중식당 하나, 뭐, 아니, 중식당이래. 뭘 한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원 하나 넣고, 좋다. 월세 천 받는 거. 가로수길이에요. 참, 쉽지 않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왜 오피스텔 치는데, 이게 얘가 가격에 상승을 안 해요. 얘는. 얘는 가격을 상승 안 해요. 얘 자체가 가격이 상승 안 해요. 그래서 노노이님께서는 시세 차익을 위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시간을 드리는 거죠. 장기간의 시간. 부동산을 쭉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시세가. 데꼬복고 이렇게 업 앤 다운이 있긴 한데, 플럭추에이션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죠. 본연의 가치로 수렴한다. 원래 그 저평가된 애가 본연의 가치로 상승하게 되면 이 차이, 이거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대차익형 투자로 했다. 그래서 특히 시간이 한정적인 직장인 투자에게는 월급을 동원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고, 그리고 돈이 없을 뿐이지 투자처는 많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공부를 하면 보이는 눈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금이 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투자했는 투자처도 늘어요. 곱하기 두 개가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투자하고 싶은 곳이 막 이렇게 무슨 뭐 비온 뒤에 무슨 죽순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보여요. 뿅뿅뿅뿅뿅뿅뿅.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모이고 돈이 쌓이면 그거에다 투자 가능한 안도 보이고 본인이 아는 지역을 늘리고 부동산에 보는 안목이 커질수록 이게 늘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도 들어가고 싶고. 근데 그럴수록 실제 실전 강의 때는 너나님께서 그러는데 그럴수록 조심해야 돼요.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 잃지 않는 투자하는 거예요. 성급한 투자했다가 큰일 나요. 사람이 과욕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투자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 갭 얼마만 딱 들어가. 내가 대응 가능한 거. 어. 근데 A도 매력적이고 B도 매력적이고 C도 다 들어가고 싶어. 얘 들어갔어. 이미 하나 들어갔어. 들어가고 싶은데 대출 땡겨?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 때문에 꼬꾸라져요. 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 들어갔는데 얘 들어갈 자금이 없어. 그러면 얘 홀드하는 거예요. 얘 홀드하는 거예요. 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뭔가 이렇게 클로징이 안 된 상태에도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강사님들도. 이때 대응이 안 된대요. 꼼짝을 못 해요. 손발이 묶여요. 왜냐면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간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이 안 돼요. 이건 대응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끊는다는 게 팔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게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거죠. 수익 실현해줘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들어갈 만한 자금이 모였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팔고 나오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자금 조금만 이쪽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묶여 있잖아요. 근데 또 돈을 모아요. 이 B라는 애 이때 모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 깨고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막 대출 받고 막 신용대출 받고 들어가라는 이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정말 배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점점 투자가 익숙해지고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된대요. 광분을 한대요, 사람이. 그러다가 한 방에 골로 간다고 조심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때는 그만하시라고 해도 막 코피 닦으면서 한대요. 코피 일명 코피 닦으면서 밤새서 막 그 사람이 돈 버는 그 불장에 들어가면 막 정신을 못 차린대요. 막 자고 일어나면 얘가 막 몇천씩 오르니까 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뜰놈이 보이거든. 그러면은 막 주식도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슈 대응이 안 되니까.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투자 뭐 중요하죠. 나왔죠. 투자의 성공은 매수 시점에 결정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거 사야 돼요? 저평가. 얘를 사기 때문에 얘는 사는 시점에 이미 성공이 보장되네요. 왜? 얘는 원래 5억짜리인데 우리가 얼마에 산 거야? 3억에 산 거야. 이미 얘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애를 봐야 된다는 거야. 막연히 상승할 거란 기대. 그게죠. 야, GTX 어디 뚫리니까 그거 하나 사두면 뜰 거야. 그게 답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다 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뜬다 해도 뜨는 거에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뭐예요? 투자자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 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1천, 2천, 3천 먹었어. 이게 적다는 게 아니고 그 먹은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돈이었으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항상 수익률,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간이 꽤 걸려요. 기회가 물론 열려 있지만 기회는 열려 있어요.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한 번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죠. 시세 차익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는 이때 들어갈 때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수익이 많이 나을 것 같은 애로. 가장 싸고 좋은 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죠. 아는 지역 많아야 되고 입력 많이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건당 개별 리스크 크기가 작은지 리스크 얘기하시죠. 막 뭔가 꺼림직해. 뭔가 거래상 뭐 할 때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기간이 안 맞고 그러면은요 과감히 불합하세요.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들어가시면 나중에 그 탈나요. 그리고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원활하지 않고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뭘 내가 동원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또 뭘 돌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결과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꼭 유념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인생을 바꾸는 지식이래요. 이거가 저 인생을 바꾸는 지식이에요. 회사에서도 중요한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업무를 전화를 넘어서 가지고 단타 위주의 용돈벌이 막 올랐어 팔아 또 올랐어 팔아 올랐어 팔아 막 개구리 점핑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능력이죠. 이것도 운도 좋아야 돼요. 불장일 때는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탁탁 치면서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용돈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해요. 다 세금 낸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15건 해서 15건 해서 인마이 포켓 네팅한 순이익이 5천이라고 쳐요. 그러면 얘가 과도하면 수익이 얼만큼 났었어야 돼요. 엄청 많이 났었어야 돼요. 근데 한 놈이 딱 들어갔어요. 제대로 된 놈 한 놈, 적게 된 놈 한 놈, 쭉 시세 차익 했어. 그러면은 이만큼 수익이 안 났어도 얘는 요 정도 났어도 거래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거래 비용이 준다고요. 그러면 더 큰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 단타 위주보다 이걸 하자는 거죠. 가치 투자, 시세, 전체 투자, 시세 차익.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을 키워는 거예요. 오른 놈, 조금씩, 뭐, 싹이 났다가 꽃폈다는 게 아니라, 과실이 맺어질 때까지. 이거는요, 요만한 뭐야, 쑥, 산딸기 같아. 산딸기. 얘는 산딸기. 조그만 거. 얘는 과실수. 응, 과실수.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시간을 들어서. 빈번히 사고 팔면 거래 비용이, 어?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솔직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시간과 노력은 비용 아닌가요? 그 시간과 노력도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과 노력은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아니, 비용이에요. 이 시간에 이거 할 시간, 중개소 떠나가지고 할 시간에 내가 그동안 인장지를 하나 더 돌고 가치 있는 물건 한가에 더 보는 게 그게 투자예요. 그게 남는 투자예요. 예. 이거는 행정적인 처리 있죠. 이게 너무 많은 것도 그래요. 이 행정적인 처리는 투자를 하면서 몇 번 해보면 경험이 쌓여요. 근데 이거를 100번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중개소 100번 가서 계약서 100번 쓰는 거? 그게 지식으로 남는다? 그건 몇 번 정도만 해보면 그건 나와요. 예, 그건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만 하시고, 그 계약서 쓰고 뭐 매매 어떻게 협상하고의 운용의 묘는 몇 번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 하시면 짜는데 이거를 내가 막 수십 번 해갖고 경험을 쌓고 그거보다 차라리 인장지를 하나 더 가고 물건을 하나 더 보고 아는 지역을 늘리는 게 시간상으로 더 낫다는 거죠. 시간과 노력도 여러분들의 비용이에요.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시스템 투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적은 투자금. 근데 적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얘가 투자로서의 시드 머니가 되려면 시드가 될 정도까지는 좀 커져야 돼요. 씨앗이 될 정도까지는. 그래서 뭐 천 단위는 넘어가야겠죠, 당연히. 그 정도까지 되려면 그래도 열심히 직장인으로서 월급 모으셔가지고 이걸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필요하고. 그래서 급여 받고 지출은 줄이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써서 장기 보유. 이게 뭐죠? 시세 차익이고 자산을 키우는 거예요. 시장 흐름을 그리고 다주택 그렇게 하나 키웠죠. 또 그렇게 하나 키우고 또 그렇게 이렇게 키우죠. 이렇게 새싹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불장이 왔어. 쭉 크죠? 크죠? 크죠?
그죠? 요거를 반복해 줬더니 나중에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노나이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투자라는 거예요. 한 놈이 똘똘하는 거죠. 이만큼 크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크는 놈. 있고, 잔잔발인데, 요만큼 트는 놈들이 있어요. 한 큐에 놓고 한다면 좋겠죠. 근데 얘네들 합치면, 네 개 합치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요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리스크예요. 고액 자산가들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딱 보니까 무슨 뭐, 특정 뭐 되게 고가 아파트야. 무슨 팰리스 뭐야. 원래 막 몇십억 하던 거야. 근데 지금 하락장이라서 지금 5억, 6억 빠졌대. 5억, 6억 빠져도 막 몇십억이야. 그리고 사. 나중에 불량돼. 나중에 올라. 그 5억, 6억 넘고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한 건으로 얼마 버는 거예요? 6, 7억 버는 거죠. 근데 수익률은 좋진 않죠. 수익률은. 예, 수익률은. 근데 그렇게 한 건을 버는 거죠. 근데 이 잔잔발이 10개 한 거보다 그게 낫긴 해요. 수고, 아까 얘기했죠. 시간과 노력도 비용이라고.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절약한 거죠. 이 똘똘한 한 채는.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시드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애들은.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똘똘하다는 게 누구나 좋아할 애라거든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애들. 예.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요런 애들. 애초에 우리 직장인 영세한 직장인들은 쉽지 않다. 그리고 매매가랑 전세가 동시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성패 요인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야기하죠. 위기 대응요. 지금 관통하는 게 있어요. 위기 대응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라는 말 안에 리스크가 항상 산정해요. 예. 레버리지 잘못하다가 그 작대기에 자기 얼굴이 맞을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 하다가 돌이 붕 떴다가 자기 얼굴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고, 마통과 대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돼요. 예. 투자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커피 안 마시고, 구내식당 이용하고, 택시 안 타고 해서 열심히 모은 그 돈 있죠? 그 돈 가지고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아빠 키오사키 때도 얘기했지만, 이 여러분들의 월급이 뭐가라고요? 스타크래프트스의 SCV예요. 일꾼이에요. 이 일꾼들을 이 자산에다 넣어서 얘가 막 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급이 나의 일꾼이에요. 나의 일꾼.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직원들은 뭐죠? 일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월급은 여러분들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먹으면 이 일꾼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커피 한 잔 못 먹어요. 커피 한 잔 못 먹어요, 진짜. 일꾼 하나가 죽었는데요. 어, SCV 그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SCV 한 대가 얼마나 다른 승패를 갈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저도 근데 커피 열심히 잘 사 먹죠. 졸립다 커피 사 먹자. 점심 먹고 나서 커피 사 먹 쉽지 않아요. 근데 키오사키도 저 말을 해요. 본인의 지출을 아껴라라고. 저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당연히 너나이님도 키오사키 그 부자 아빠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논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금. 논조가 굉장히 비슷하고 디렉션도 비슷해요. 근데 좀 더 되게 세밀하시고 실행에 포커싱 돼 있고 실무적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키오사키 건 안 보셔도 돼요. 이걸 보시면 네, 키오사키의 약간 한국어 업그레이드 버전이 훨씬 나아요. 이 책이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신규 주택 입주일 때 신중히 접근. 아까 얘기했죠. 인천 검단 얘기했죠. 인천 검단이 지금 블랙홀에서 다 빨아먹고 있는데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세요. 이거 막 트집 잡지 마시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들 전세 수요 없어지겠죠. 그거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 지금 제가 첨부로 뭐 부동산 관련 사이트 보는 게 있어요. 인구 나오는 거 보면 검단 인천 그 강서구에서 마곡동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셨어요. 실제로. 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현금화가 가능한 무건 한두 개는 반드시,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긴 해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하면 이렇게 또 좀 했더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내치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투자가 이제 다주택이 되고 뭐 많아지면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예, 그 귀가세 혜택이라든지. 그건 이제 제가 임대사업자 낼 그 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개는 안 시켜줬는데 궁금하신 분은 이 책 보시면 나와요. 임대사업자. 예, 임대사업자. 저 아는 분도 임대사업자 내셨거든요. 집이 세 채인가 네 채 있다 보니까 월세도 받으시고 이거 어떻게 받는지 이거 하면 뭐가 좋은지가 이 책에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여기선 뺐는데 그리고 이제 종잣돈 마련하기 이게 지출 감소 키오사키 부자아빠 키오사키도 이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자본화 해가지고 현금 보유하고 저축이랑 다른 거예요. 형태는 같은데 저축은 그냥 저축만 은행에다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도 내 돈 가지고 대출하고 예대차 해가지고 돈 늘리고 있죠.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계속 올리게 하고 있죠. 기껏 돈 저축했더니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어디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 자본하는 거니까. 그 깔고 앉은 돈. 이거는 저는 솔직히 저한테는 적용하기 힘들고 부의 추월 차선 있죠. 부추. 부추.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면 그걸 바이블 부추. 부추도 그래요. 저 실제로 저는 제가 아는 예전 회사에 있던 실제로 이걸 하신 분이 계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좀 해볼게요. 일산에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셨대요. 그분도 딸이 둘이었어요. 저랑 비슷하죠. 근데 딸은 저보다 컸어요. 근데 이분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거든. 주식 비트코인도 좀 하시고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지금 이렇게 침체기 오기 전이었어요. 자기 사는 아파트를 팔았대요. 그래요? 점심 같이 먹었는데, 그래요? 팔고 바로 전세 들어갔대요. 이걸 유통에서 셀즈 앤 리스펙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 그러거든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계약서 써요. 매매 계약서 써요. 그리고 아주 바로 전세 계약서 같이 쓰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써요. 이게 부동산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예요. 네, 이사비도 안 나고 딱 좋아요. 자, 그러면 한 돈에다가 전세금 해가지고 이 차액 있죠. 차액. 이 차익을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뭐고 깔고 앉은 돈을 자본 재배치한 거죠. 자본 재배치. 근데 이때 오셨던 분이 그러니까 약간 그쪽 약간 되게 화장 좀 화려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복부인 같은 스타일을 쓱 둘러보시더니 집도 많이 안 둘러보셨어요. 그분은. 왜? 실거주할 게 아니야. 그분은 실거주할 게 아니에요. 쓱 보시고 입지만 보고 오신 거야. 지하철역에서 가까웠거든요. 근데 구축이에요. 근데 딱 보시고 쓱 보시고 계약하자고 하셨대요. 그래갖고 본인이 낸 그 매매 계약서하고 저도 그럼 여기서 자기도 이사 안 가고 여기서 살 거니까 전세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하루에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이 책 읽으니까 딱 이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커피값도 아껴가지고 지금 생산 자산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해갖고 돈 놓으면 내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쵸? 이 실력만 있다면 내가 이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집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7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만약 이걸 전세로 산다면 4.5. 자, 빼죠. 2.5억 나오죠. 2.5억이 여기 들어가면 얘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 이거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추월 차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깔고 있는 돈을 자본 재배치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자가인데 이거 팔고 이걸 한다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도. 집주인 사고 자는 사람하고 저 여기서 계속 전세 칠래요 하고 2년 후에 또 대응해야죠. 그러면 2년 사이에 저는 이 돈 차익만큼 이거 전세금 오르는 거 이상으로 수익을 내야 돼요. 본인이 그만한 실력이 있고 아니면 이거 그때 들어간 자산 매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금을 동원해서 대응 가능하면 그럼 계속 전세로 살 수도 있긴 해요. 전세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확실한 투자가 있고 내가 그렇게 자산가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왔을 때 그러면 내가 그때는 자가 소유할 수 있겠죠. 이미 자산가가 많이 되고 했을 때 투자의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매력적인 물건이라는 게 지금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총알을 쟁전해 놨다가 지금 부동산 하락장이 왔을 때 그런 애들이 보일 때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커서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거 이상의 수익률을 뽑아준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건 모범 답안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그만큼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문제 이게
본인이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이 저평가된 애들과 그렇게 아는 아파트도 많고, 아니면 뭐 이렇게 봤어. 아까 얘기했죠. 좋아. 얘 내가 생각해도 진짜 좋아.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얘 하나 들어갔어. 얘 하나 들어갔어. 근데 신용대출 마통은 최후의 보루를 남겨놓고 싶어. 근데 얘 꼭 들어가고 싶어. 지금 들어가면 얘 눈에 빤해. 그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본 재배치.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걸 해서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신용대출 마통 땡기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세는. 왜, 얘는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2년간의 그거로. 그리고 집주인이랑 잘하면 2 플러스 2가 또 되니까 4년은 버는 거잖아요. 예, 5% 올리고서. 예. 2년 살고 5% 올리고서 2년 더 사니까 4년은 그래도 제가 이 집에서 안 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4년 동안 얘가 이 차익 실현해가지고 차익한 거 넣어가지고 얘가 잘만 크면, 그리고 얘가 많이만 오르면 좋은 거죠. 이게 추월차선 되는 거죠. 이게 추월차선 뿡뿡 가는 거죠. 뿡 하고.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 이거 쉽지는 않은데. 주변에서 제 예전 팀에 있던 분이 이걸 하셨어요. 이거. 그때 막 부동산이 막 뜰 때였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 그거 왜 파셨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분한테 연락은 안 해봤는데, 그거 파신 돈으로 지금 투자 잘 하셨어요라고 묻고 싶은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안 돼가지고, 그냥 안 좋은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러려고 전화했냐? 그러면은 짜증날 것 같고, 전화 끊어!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그러면 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얘기가 좀 있고. 실제로 이거 하신 케이스를 봤어요. 이게 이론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그분이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존경스럽긴 했어요. 왜 딸 둘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투자자는 약간 그래요. 안정적이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요. 리스크를 감내하고 해칭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용단. 하냐 못하냐. 그래서 너나님도 하세요. 실행력. 사전 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막 리서치 엄청 해. 그래서 뭐가 좋은지도 하고 가고 싶은 데도 나왔어. 근데 결국 계약은 안 해. 용기가 안 나서. 예. 용기가 안 나.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뭐예요. 결국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는 거죠. 계속 비옥한 토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 어부가 여기가 황금어장이라는 거 알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온갖 어종이 있다는 그것도 알아. 원피스 만화에 나오는 오울블루 같은 데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챘어. 근데 그물을 던지지 않아. 이 실행력. 저 아는 지인 중에, 뭐 서울은 아니에요. 이게 막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임대사업자 내신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임대사업자 내셨어요. 그분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분도 그 얘기해요. 형 언제 이렇게 자산가가 됐어? 내가 형 같은 자산가 얘기 있는 줄 몰랐네. 이렇게 곁에 있었는 거, 이 월부 얘기했거든요. 너나이님 얘기하고 당연히 알죠. 그 형도. 내 곁에 이렇게 자산가 멘토가 있는 줄 몰랐네 했는데 그분도 그래요. 결국엔 돈과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양권 프리미엄 뭐 천 나왔을 때 그냥 샀대요. 근데 지금 그게 막 오르고 해가지고 막, 예, 자기도 대출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열심히 월급으로 갖고 월세도 받고 막 하고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막 신규 분양 아파트 막 나왔을 때 그때 사놨기 때문에 지금 얘가 올랐거든요. 그때 막 분양권 프리미엄 붙고 할 때인데, 물론 지금 하락장이라서 안 좋던데, 근데 결국 얘도 이제 회복되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오를 거예요. 그냥 새 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실행을 했던 거죠. 저는 그때 뭐 했냐, 돌이켜봤어요. 그때 뭐 했냐.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 갚기도 빠듯했어요. 아, 저 너무, 그러니까 똑같은 그 20에서 지금 24년이죠. 이 4년의 시간의 터널을 지났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어제까지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던 형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몇십억의 자산가가 됐어요. 너나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타운하우스 살거든요. 자가 소유 있고 그거 위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20억, 30억 넘어가요. 하고. 근데 저는 지금 자가 소유 그냥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근데 대출 없는데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이 4년 동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분이 연봉이 저보다 좀 높고 그런 것도 있겠죠. 있는데 이분은 그때 막
저는 이제 이거 하기도 힘들었고, 시작점이 물론 다르긴 했는데, 이 4년 동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자산가 격차가. 이거 믿으시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열내면서 얘기하냐면, 이 케이스도 주변에서 봤고, 이 케이스도 주변에서 봤어요. 제가 실제로. 너나이님 온라인상에서 멀리 느껴지는 그 뿐만 아니라, 너나이님과 준할 정도의 그 자산을 쌓은 지척거리에 있는 형을 통해서 전 봤어요. 이걸 봤다고요, 저는. 저는 그래서 이걸 느끼고 자괴감을 느꼈어요. 아, 나 뭐 했나. 회사만 열심히 다니고 야근하고 나름 나도 열심히 산다고 하고 자격증 따고 주택관리사 따고 공인중개사 따고 물론 열심히 안 산 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제 강점 살려서 하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형은 지금 몇 개 팔아도 지금 뭐 팔면 이게 막 돈이 쌓일 거예요. 국민연금 걱정 안 할 거예요. 이 형은 국민연금이 어찌 보면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겠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 나 동안 나는 이 사이 동안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구나. 아, 이 얘기하니까 또 자괴감이 들면서, 야, 하면 되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솔캔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오늘 좀 너무 흥분하네요. 아, 키오사키 때보다 더 흥분하는 것 같아요. 임장에 여행할 때보다. 근데 임장에 여행할 때랑 지금이랑 제가 그 사이에 제가 임장도 다니고 이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는 영역이 좀 어쉽게 얘기하면 좀 늘어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몰입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뭔지 일단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에 고 저평가 이게 핵심이에요. 투자의 성공 하는 순간 이미 성공이 결정되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한 가장 좋고 싸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아는 지역, 아는 물건이 많을수록 투자의 뭐예요? 정교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 적은 돈으로 해도. 예. 왜? 이 적은 돈이라고 해도 이거 들어가려면 우리 열심히 모은 자본화된 돈이잖아요. 커피 안 마시고 들어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돈을 얻을 때 더 크게 성장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거 과실을 땄을 때 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익률을 꼭 보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미치지만 않아 이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시스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은퇴 시기, 기대 수명, 내가 80세, 내가 만약 45세 명퇴를 당했어. 오, 35년이죠. 35년의 기간 동안 내가 월 얼마씩 써? 그럼 얼마 나오죠? 얼마 나와요? 그럼 주택 한 땅의 수익이 나와요. 그 35 곱하기 비용 이를 주택수로 나누는 거예요. 주택수 한 수당 수익. 그럼 내가 얼마를 몇 채를 보유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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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종잣돈이 멀 때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들어 10채, 이 10개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런 애들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투자가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죠? 반복,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이 10개 모으는데 한 번에 들어가게, 아니,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10개 들어갔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쭉, 이게 시스템 투자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것만 따라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하나하나 들어가기도. 저는 지금 아직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아마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 보통 아까 얘기했죠. 초입장에도. 하우가 없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너나이님 책은 이 하우에 대해서 이만큼이 나와요. 이만큼. 그래서 저는 너나이님이 어떤 분이라는 직접 뵌 적은 없고 온라인 강의만 들었지만 이분이 치열하게 사셨구나.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이 하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하우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알거예요. 제가 많이 읽었다는 게 아니라 하우가 있는 책이 좋은 거예요. 하우가 있는 책이. 본인의 경험을 그만큼 치열하게 했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정리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옛날에 있던 첫 번째 회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쇼핑 샵 마스터라고 그러죠.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있어요. A급 그분 인터뷰를 해요.
그분이 고객이 들어오면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를 한 적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고객이 들어오시면 착장을 보고요. 뭘 입으셨는지 본대요. 그리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응대를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기는 파악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뭔가 고객 몸짓을 보는 거, 어깨를 돌리거나 할 때 그때 딱 달려든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이 피팅룸에 들어갔다. 이거는 반드시 피팅룸에 들어가시는 고객님은 반드시 내가 이 다음부터는 다른 손님이 오셔도 이분만 전담한대요. 왜? 구매 의욕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팅룸 들어갔을 때 이분이 갖고 들어갔던 사이즈 한 사이즈 큰 거, 한 사이즈 작은 거 밖에 들고 서 있어요. 이거 기특이에요. 이거 대단하죠. 피팅룸에 들어갔는데 고객님이 안 맞아. 굴욕감을 나올 때 얼른 큰 사이즈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입으세요. 한 사이즈가 너무 한량해. 핏감이 안 맞아. 안 이뻐. 어벙벙해. 그러면 한 사이즈 작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어떻게든 내가 이 고객에게 팔아 먹겠다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나가실 때까지 정중하게 인사. 이거를 그분의 노하우를요. A급 사원들은 이런 게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이거를요. 매뉴얼에서요. 다 뿌렸어요. 네, 다 뿌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하우가 있어요. 하우가. A급 인재들은요. 하우가 있어요. 자기식인만의 하우가 있어요. 하우가. 그리고 이거를 매뉴얼에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너는 그래서 70억 자산가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따라하고 싶고 따라하려고 시도하고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낭창맹창 돼요.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누가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기예요. 투기와 투자를 구분짓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기, 설왕설래, 부안해동, 막연한 기대 오르겠지. 한 놈만 잡아라. 이게 투기죠. 근데 확실한 투자자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난 3천 안에서 끝낸다. 내 자유. 나는 올 한해 하나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 뭐만 들어간다. 나는 한강 이남 지역만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딱 보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투자 기준이 있어야 성급한 투자를 경계할 수 있다. 내가 통제 가능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거용 부동산. 이게 왜냐면 아파트거든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고 아파트가 가장 선호하는 체계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계속 진일보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난리 났죠, 지금. 아파트 안에 밥 줘요. 호텔 조식 주고요. 영화관 있어요. 아파트 안에. 장난 아니에요. 아파트가. 지금 용산에 지어지는 거 막 저도 옛날에 있던 아파트 물놀이장 있고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 당연히 요즘 커뮤니티 너무 잘 돼 있죠. 아파트가 대한민국 아파트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요가 기본적으로 선호도와 수요가 높은 이쪽으로 한다.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 선정하는 기준. 아까 같이 임장, 더 좋은 아파트를 보는 안목을 키운다 이거예요. 이거와 플러스로 해서 이제 아파트 선정 기준. 요거죠.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에다가 써놨어요. 저평가 또 나왔죠. 저평가. 투자금이 적어야 되는 거. 똘똘한 한 채 뭐라 그랬죠? 비싸다 그랬죠. 돈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고.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는 거. 이거 버티기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후 전세금이 지불 가능한지, 역전세에 내가 지금 대응 가능한지, 이거 염두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 들어갔다 끝났다가 아니라, 얘가 시세 차익이 되고, 데꼬복고, 업앤다운 할 때까지 이 사이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계약 연장하고 뭐하고 빼주세요 뭐 해주고 직고쳐 주세요. 이거 다 대응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돈이죠. 네. 그리고 더 좋은 아파트 일단 이거 하고 나서 지역 내 위상 대장인지 대장은 아니어도 선호하는 입지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좀 멀어도 마을버스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준다든지 그거는 임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요소들. 그래서 확실한 기준을 세우자. 그 다음에 지역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찌 보면 물건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 뭐라고요? 땅과 건물이라고요. 땅과 건물. 땅이에요. 땅. 지역이 땅이에요. 땅.
건물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지으면 돼요. 땅이에요, 땅. 땅. 묻지마 투자를 또 경계. 야, 어디 뜬데 이런 거. 그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이게 전세가율이 뭐냐면 전세가 개념이 내가 이 건물 여기를 이용을 하겠다는 그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안정적인 수요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투자금 규모를 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검단 사례 같은 경우. 옆 동네가 지금, 여기만 좋은 게 아니라 옆 동네가 전세 수요를 다 빼가는 건 아닌지. 근데 빼가도 괜찮은데 내가 시간을 벌면, 본인이 버틸 수 있으면 돼요. 버팅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얘가 결국 가치가 오른다면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너나인들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체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야, 전세 물량 다 뺏겼어. 우리 투자 잘못했나 봐. 그게 아니고, 시간이 좀 그 시기를 넘어가면, 그게 입주 물량이었고, 그 지역이 사람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면, 인접성과 교통의 역세권이고 좋다고 한다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 예. 뭐, 해당 지역에 물량이 있는지 참고. 얘기했죠.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참고하라는 거예요. 고려 요소를 넣자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흐름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투자자들 베이스 깔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껏 잘 들어가서 좋은 거 들어갔어. 시간이 기다려주면 본연의 가치를 수렴할 건데 조금 떨어졌어. 아니면 내가 5년 동안 안 올랐어. 얘는 싹수가 놀았네. 안 되겠다. 근데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투자자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vs 뭐예요? 경쟁자예요. 경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력 없다고 뱉은 그 물건이 누구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그 물건일 수도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 팔고 나간 뒤로 얘가 갑자기 올라. 그러면 눈물 쏟겠죠? 이 사람은 와, 나 투자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 울고 누군 웃어요. 뭐죠? 실력의 차이예요. 실력의 차이예요. 이게 실력의 차이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보 대칭의 시장이에요. 개인 대 개인이에요. 누가 더 현명한 투자자냐는 건 공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5년 들고 있다가 계속 안 올라서 팔았어요. 근데 얘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애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100기만을 본 거예요.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을 과실을 누가 딴 거예요. 이 사람이 딴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동료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경쟁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 그 밑에 깔아주기 싫으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게 무서워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아파트 시장 흐름도 아셔야 돼요. 해당 지역의 수요 공급에 시간차가 있다. 사람이 많이 와. 기존에 있는 입주 물량으로 해소가 안 돼요. 그럼 분양이 들어와야 돼요. 대규모 단지가 개발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얘가 타임 투 빌드가 있어요. 2년에서 3년 걸린다고요. 예. 그럼 그 시기에 이제 될 거라고. 그런 시간차를 아셔야 되고, 자, 서울 떴대. 그럼 수도권도 뜨겠지? 시간차가 걸린다는 거예요. 어. 풍선 효과가 문재인 정부가 좀 못했던 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묶을 거면 확 묶어야 되는데, 여기 규제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A 지역으로 그 수요가 몰리고. 여기 또 규제 때리니까 옆에, 이거 다 오르죠? 다 오르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집값을 다 올려버렸어요. 묶을 거면 싹 묶어야지. 안 오르지. 한 놈 오르니까 이쪽 가고, 한 놈 오르니까 얘 오르고, 얘 오르고, 얘 오르고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건 그 얘기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 간에도 시간차가 있다. 제가 너무 열받았네요. 죄송해요. 오늘 좀, 죄송해요. 부동산 침체, 요즘 같은 시기죠. 반등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침체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소비 심리가 어렵는데, 근데 집을 거주하려는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전세가 이렇게 올라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전세가율이 낮지가 않아요. 슬슬 전세가율이 오릅니다.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있고, 사용 수요예요, 사용 수요. 전세가율 있고, 매도가가 이렇게 있죠. 얘가 슬금슬금 올라요. 통상적으로 전세가가 당연히 낮죠. 근데 얘가 슬금슬금 올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매도가를 이가 붙진 않아요. 이게 붙는 상황 기현상이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매도가를 끌어올린다고. 예, 매도가 올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났던 애들이 슬금슬금 줄어들어요. 슬금슬금 줄어들어요. 슬금슬금. 매도가 하한선이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끌어올리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에서 반등이 되는 흐름이 요 흐름을 되는 거예요. 요 사인들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아는 지역이 있어요. 아, 지금 침체라서 뭐 매수 거래 없어요. 근데 계속 모니터링 하니까 전세가가 살살살살 올라. 살살살살 올라. 자, 그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매도가를 끌어올린다고요. 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부동산 수요, 하용 수요가 슬슬 오른다고요. 그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어두운 터널 뚫고 빛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지역조사 추가 검토요. 저 2년 전 지역조사 하는 거죠. 지역 선정했고 지역 조사하는 거예요. 해당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강서구 찍었어요. 강서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는 어떤지. 강서구는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판교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아졌어요.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거의 올라오고 있고 계속 지금 회사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인접성도 나쁘지 않아요. 지하철 노선이 4개나 있고 그래서 좋죠. 제가 특정 지역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갔던 임장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딴 데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요런 거. 제가 그 임장의 여왕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그쵸. 임장 지역 선정하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나와요. 예. 요거까지 슬기는 제가 좀 어려웠고, 임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요거 같이 보시면 돼요. 요거. 여기서 나오죠. 임장 지역. 교교, 상쾌부. 그냥 입에 붙이시면 돼요. 교통, 교육, 상권, 쾌적, 부유층 이렇게만 했는데 요거 보시면 돼요. 교육, 상쾌. 임장 지역 요거 사전 조사하는 거 요 책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론을 얘기했다면 이제 강론 쪽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신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전 임장 같은 거 인터넷 자료에 충분히 있거든요. 사이트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너나이님의 방식인데 이래서 이분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임장 내 모든 아파트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분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요. 다른 어떤 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계세요. 왜? 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 없게 보여요. 얼마나 치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야, 역세권에 얘 괜찮네. 얘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이런 애들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 더 좋은 애들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얘를 하고, 얘는 비싸잖아요. 여기를 못 들어가는 애들은 이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를 중에 매력적인 애는 얘를 이 수요를 다 받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상승폭이 더 큰 거예요. 더 적게 들어가 놓고. 얘가 진짜 숨은 진주 같은 애예요. 숨은 진주. 이 숨은 진주를 찾으려면 남들 다 보는 거 보면 안 되죠. 그만큼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거. 이거 책에 이거 나와요. 얼마나 항목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촘촘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본다고 봤는데 저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얘기하면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 책책책 보시는 거죠. 치밀하게 보시더라고요. 치밀하게. 왜 이분이 이렇게 치밀하게 보시냐면 자기는 아파트 하나 지나갈 때마다 얘가 내 돈을 벌어다 줄 놈이네라는 생각으로 보면 그냥 허투루 볼 수 없대요. 예. 마인드가 벌써 다르죠. 뒤에 이제 챕터 6에 이제 마인드셋 나오는데 그때 얘기해드릴게요. 마인드가 달라요. 쓱 둘러보는 게 없어요. 치열하게 보세요. 치열하게. 하나를 봐도.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 가죠. 현장 조사. 임장이죠. 임장 이거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부동산 투자의 여기 이제 막 머릿속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졌고 실제로 어떤지 진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해당 지역 생활권 실적 현지인처럼 돌아보고 해당 지역의 선호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지, 동호수 이렇게 점점 지금 그 현미경처럼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쓱 보고 뭐 네이버 고 가격 맞네 뚝 찍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숲을 봤죠. 숲의 특정 지역 봤죠. 특정 지역의 한 나무를 봤죠. 한 나무의 나무 가지까지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새가 둥지를 딱따구리가 새가 둥지를 틀고 싶어. 숲을 보고 그 숲에 햇빛이 잘 드는 데를 봤고 그 중에 이제 그 뱀이 못 올라오는 큰 나무를 봤고 큰 나무 중에서도 큰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현미경처럼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개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첫 친분을 쌓아줘야 돼. 이거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많이 강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임장은 뭐냐 여기 나오죠. 부동산 투자를 대하는 본인의 태도인 거예요. 에스크 리서치만 하면 이게 안 생겨요. 저도 해보니까 알아요. 야, 추운, 야, 영하 10도에 막 손 호호 불어가면서 막, 그, 막, 아우, 막 밤에 퇴근하고 저도 관악구 도는데 어우, 진짜 내가 순댓국 하나 먹고 도는데, 진짜 손 꽁꽁 얼어가면서 가면서, 아파트들이 좀 높이 있어요. 지역, 한 15분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것도 평지가 아니에요. 관악구는. 와, 막 칼바람 부는데 이게 임장이구나. 막, 막 내려오는데 살짝 붓꽃이 찢어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간절함과 진실성. 그래갖고 저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감기 걸리고 몸살 걸렸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한 땀 얻은 그 임장의 그 정보가 가슴 속에 머릿속에 아로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관악구, 이 산 속에 있는 이 아파트들을 돌면서 내 노후를 지켜줄 애 찾아야겠다. 내 와이프와 내 아이들의 등록금을 대줄 애를 찾아야겠다라는 간절함으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추운 데를. 집에 가고 싶죠. 근데 다시 능선 하나 넘으면서 야 저거 새로 지은 거라는데 하는데 야 여기 너무 높은데 야 입김 나온다 막 이러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지역을 임장을 하셨으니 마인드가 어떠시겠어요. 실제 지역 주민처럼 하고 중개소 방문하고 중개소 이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개소 큐리스트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요 책에 나와요. 정말 꼼꼼하게 잘 정리해 줬어요. 아 진짜 제가 대가는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대가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 영역까지도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중개소에서 중개인과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무슨 멘트를 할지. 그냥 허허하하,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물건의 정보를 얻어내셔야 돼요. 그거를 놓치기 쉬운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책으로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까지 실는 건 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진짜 실무적이에요. 진짜 실무. 저도 나중에 저는 아직 2단계, 저는 아직 요 단계까지밖에 안 가봤거든요. 지금 임장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실제 진짜 제 1호기가 돼서 할 때 이 리스트 뽑아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들어갈 거예요. 달달달 외우고 내가 이 QA 리스트 중에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그랬죠. 그 공인중개사의 약간 느낌으로, 내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이 정도는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예, 그렇고. 예, 지역 주민처럼 중개사 방문 그렇게 하고 똑같은 거지. 이거는 뺄게요. 죄송해요. 내용이 좀 이건 아니에요. 좀 붙여넣기 잘못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전 투자죠. 실전 투자. 금매 저렴한 물건 장부. 이게 중개소가 네이버라든지 중개인들이 보고 하는 그 정보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그 누구나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리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매력도가 높은 거.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들 중개인들의 운용의 묘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한테 예전 회사죠. 회사였는데 옆 동료가 갑자기 저희 동네로 이사 온대요. 신도시인데. 왜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장모님이 애를 봐주셔야 되니까 자기도 전세 구해서 이 옆동으로 간대요. 아, 그래요? 보니까 이 지역에 공인중개사 장모님 지인이 계셨던 거야. 근데 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거든. 가격도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한 거야. 와. 그러니까 이분은 중개사 이분 말 듣고 바로 한번 그 주 임장하고 한번 집 딱 보고 너무 좋다. 햇볕 잘 된다. 야, 이 가격에 30대평 이거라고 바로 들어오죠. 바로 계약. 바로 계약해.
그런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해당 친해지세요. 친해지세요. 예, 저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중개사분들도 거래가 되면 좋죠. 그리고 믿을 만한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스테카카도 하기도 좋고. 예. 그리고 이거 수리 상태, 공실 여부. 아, 이거 중요해요. 잔여 계약. 이거 관련해서 임대 결정 4가지. 이거 지금 얘기한 거죠. 그 다 실무적이고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책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진짜.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 아, 이게, 연하인님께서 실제 이거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걸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꼭 하실 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자와 협상할 때 중요하죠. 거래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수 우위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서 아는 지역 확대가 필수예요. 예. 그리고 소위 그러잖아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매도자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요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 선에서 해주는 거예요. 티티카카.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게 협상인 거죠. 이게 협상.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거 자녀 계약 등 이런 거 확인 이거 되게 민감해요. 이거 자녀 계약. 기간이 얼마가 남고 언제 하고 이런 거 꼭 중요하시니까 보셔야 되고. 아, 이것도 한 시간이 다 돼가네. 와,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인드셋이죠. 이건 약간 클로징 같은 건데, 그러니까 막연한 적개심 버려라. 어, 지금 키요사키 그분도 뭘로 돈 벌었어요? 그냥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돈 버신 분이에요. 사업가 아니에요, 그분도. 그리고 책 잘 팔아가지고 인쇄 잘 받으신 거죠. 내가 변화 가능한 영역에서 집중. 뭐 집값 뭐 무주택자를 위해서 지금 집값 밥값 아니 이상론이죠. 그런 거에 기대하지 말고 팩트 기반.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는 그 팩트 기반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 폐기환난 이런 거 호프 그냥 위시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말하지 안 실현 안 돼요. 설령 이런 걸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정치인 찍지 마세요. 구라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몰랐다면 이제라도 알아라.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죠. 알았다면 실행하라. 실행하지 않는 거 두 번째 과오예요.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몰랐는데 제가 공인중개사 땄죠. 부동산 투자에 그래서 전세금 못 받고 깡통 전세금 나왔죠. 대호각성해서 공인중개사 땄죠. 그 다음에 그래도 부동산 몰라서 지금 뭐 했죠? 지금 월부책, 지금 부동산 책, 뭐 키오사키 책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연하인님처럼 뭐 경제 관련된 책 이런 거 아무리 계속 볼 예정이고 임장 나가고 있죠. 임장 나가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전 투자해야 돼요. 투자 실행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저도 두 번째 과오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몰랐다면 알아라. 알았다면 실행해라. 그거죠. 너무나 깔끔하죠. 선곡의 초석은 이게 이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성공하는 경영자를 봐도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실행은 한 번 성공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꾸준하니까. 꾸준해야 되니까 조급함. 한 방에 역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순서를 따르고 반복. 꾸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루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루틴. 예. 이게 반복한다는 거. 그래서 꾸준히 결심했어. 나 이제 월급쟁이 부자 되겠어. 월급의 노예 탈피하겠어. 내 아이들을 위해 등록금 할 수 위한 자산 마련하겠어. 오케이. 실행해야죠.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계속 하셔야죠. 그거죠. 이게 귀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저도 성향이 극아이거든요. 극아이. 아이 중에서도 극아이. 그래서 보니까 쉽진 않은데 너무 유명한 말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려. 저는 일단 빨리 가려고 싶어요. 빨리 가서 뭐 하나 하고 멀리 갈 때 이제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저도 이게 안 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레버리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경험까지. 저 A라는 지역 몰라요. 근데 A 지역에 되게 잘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쭉쭉쭉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저의 경쟁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죠? 투자자는 뭐라고 그랬죠? 살아남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함께 가라.
혼자 임장하다 보면 속이 울컥울컥하고, 아, 집에 빨리 가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주말에 와이프랑 같이 임장하게 이러니까 좀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맞는지 크로스 체크도 가능하고, 예. 근데 와이프 얼굴을 보면 안 돼요. 동료 얼굴을 보면 안 되고, 아파트를 보여야 되고, 본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약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아, 난 이 아파트가 좋은데, 근데 와이프는, 난 이 아파트가 나아. 애 키우기엔 이쪽이 나은 것 같아. 아, 그래? 아, 난 저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마곡 저쪽 어디더라. 아, 우정산역 그쪽에 있는데, 아, 일단, 아, 또 임장까지 오래돼서 기억이 또 안 나네요. 아, 나중에 임장 보고서 또 나중에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투자 동료와 함께 같이 걷고 투자 고수. 이분들의 안목을 배워야 돼요. 너나위 님도 멘토가 있으셨거든요. 너바나님이라고. 그 계보가 내려오고 있어요. 너나위 님에게 누가 이어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어받을 생각 없고 그냥 저도 근데 약간 그런 식의 멘토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너네님 자체가 멘토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너네님이 너무나 이걸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했대요. 이거는 인스타나 유튜브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그거를 그 패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긴 하죠. 물론 개인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 관계 속의 시간 배분이에요. 왜냐면 투자라는 활동이 크게 자리를 맡게 되면 기존에 이제 시간 배분됐던 것들을 재편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 시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임장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회사 이렇게 놔뒀대요. 기타는 이제 지인이나 친구들이죠. 그 본인이 그걸 선택했으면 갑지불을 해야 돼요. 갑지불이는 건 워딩은 제가 쓴 거예요. 책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야기하고, 직장인 투자자 최소한의 의무와 직무를 해야 된다. 월급 루팡하지 하라는 말이 아니고, 월급을 받았으면 소임은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시간은 회사에서 최소한하고 그 이외에는 뭐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내가 임원까지 성장을 하겠다. 그럼 회사 나와서도 회사에 있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죠. 회사에서. 아니면 집에 와서도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이제 끝장을 보고 임원이 되고 싶고 회사에서 성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나는 회사를 나와서 투자 활동을 하면 그런 건 없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이제 선택은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약간 이 트랙을 지금 가고 있죠. 예. 근데 너무 티를 내지는 않으려고 해요. 가정과 갈등, 이제 막 와이프, 애들, 절대적인 시간이 없는데 그때 일에 집중한다. 내가 가족들과 주말에 2시간밖에 시간을 못 내. 그러면 그 2시간 동안에 열과 성의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저도 되게 와닿는 얘기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10시간 붙어 있어도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하는 것보다 한두 시간 있어도 화끈하게 같이 화목하게 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죠. 예, 애들도 지금 크고 하니까. 애들도 애들의 공간이 필요하고. 예. 와, 또 책 한 권 가지고 지금 2시간을 얘기를 했네요. 와, 아니, 부자 아빠예요. 이것도, 인장의 여왕도 그렇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이 트랙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 성과라고 낸 건 없죠. 성과라고 낸 건 없는데, 처음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책,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세계를 하면서 저도 아까 같이 몰랐던 걸 알게 됐죠. 알고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실행의 첫 번째 성과물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 투자 1호기, 보통 여기서 1호기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1호기. 1호기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나마 저에게는 와이프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고 와이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그 깡통 전쟁을 경험했던 유경험자다 보니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전 좋아요. 부부가 같은 취미 활동하듯이 같이 지금 이 책도 그렇고 저 임장의 여왕도 그렇고 키요사키도 저것 다 제 와이프가 추천해 준 책이라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일임하는 것보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왜 같이 살아야 되는가. 돈도 그렇고 경제 공동체니까 부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나이님 저는 그냥 수강생이었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책을 읽고 읽었어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특정 개인을 너무 뭐 이렇게 막 추앙한다 뭐 이런 느낌을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만큼 감명을 받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과 느낌입니다. 이분의 팬클럽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거 강의 하나만 들었고 그만큼 이쪽 분야에서는 확실한 저보다 큰 성공을 거두셨던 분이니까 그분의 노하우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이분의. 예.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가 생기겠죠. 그럼 저도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싶고, 그래요. 예. 일단 두 편에 이어서, 아, 긴 얘기 했네요. 아, 지금 목도 너무 마르고, 예. 일단 오랜만에 대동남 영상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 같고 이제 제가 공부했던 영역들 대동남 코너라든지 뭐 수험 관련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관련된 기출문제 뭐 했던 거 그런 것도 계속 컨텐츠를 올려보려고 하고 임장 다니는 거 지금 몇 개 있는데 또 소방 관리하면서 좀 한 몇 주 쉬었더니 또 감이 좀 떨어졌네요. 좀 다시 한번 또 자료 보면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도 그만 벌리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유튜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걸 정리하면 저도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너나이님 책을 그냥 한번 읽는 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같은 그런 걸 정리를 하니까, 좀 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체계가 잡히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남들한테 내가 아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리가 된다는 거니까, 일단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항상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캡 TV입니다. 감사합니다.